네, 안녕하십니까. 무작정, 무진장, 무대뽀, 어쨌든 그렇게 따라해보는 영상 후반 사운드 작업,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딜레이와 리버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딜레이 리버브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인서트 방식하고 샌드 방식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펙터를 걸 때 인서트 방식으로 건드는 건 그 소스하고 아웃 사이에 이펙터가 이렇게 직렬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소스 소리는 이펙터를 거쳐서 변형돼서 아웃으로 나갑니다. 반면에 이제 샌드 방식이라는 거는 소스는 소스대로 나가고 거기에 이제 그 소스에서 다시 이펙터 쪽으로 같은 신호를 보내서 이펙터가 걸린 소리를 원래 소리에 섞어줘서 아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이펙터로 가는 양을 샌드 어마운트라고 양을 조절해서 그 이펙터 값을 주게 돼 있죠. 인서트 방식에서는 이펙터 양을 조절하는 거를 그 이펙터 플러그인 안에서 웨트 드라이 방식으로 조절하고요. 얘는 이펙터에서는 이제 웨 100%로 주고 글로 보내는 이제 신호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단 해보고 그때그때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샌드를 하나 만들게요.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샌드 스테레오에 딜레이를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딜레이. 그러면 밑에 딜레이 트랙이 하나 생기고요. 이런 페이더가 생기죠. 이 페이더 값은 이걸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할 수 있고요. 이 목소리에다 대고 딜레이를 걸 건데 왜 어떻게 걸리는지 한번 100%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보고 양을 조절하는 걸로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딜레이는 프로툴 자체에 있는 딜레이로 일단은 걸고 해보겠습니다. 양쪽 스테레오라서 두 개가 나오는데 양쪽 다 타임은 똑같게 일단 들어볼까요? 100% 놓고요.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큰 거예요.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소리가 반복되죠. 딜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스 신호를 일정 시간 뒤에 다시 반복하는 건데 얼마 그 일정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적혀 있는 요 시간입니다. 250ms. 250ms 뒤에 요 소리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큰 거. 네,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럼 이제 조금씩 만져볼까요? 250 말고 한 제일 짧은 건 아니고 한 10ms부터 해봅시다.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너무 큰 거예요. 뭔가 잉 하면서 이제 플랜징 같은 게 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 더 늘려볼까요? 이번에는 50 정도로.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너무 큰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플랜징은 안 생기는데 원래 소리 뒤에 딜레이가 달라붙어서 뭔가 소리가 더블되는 듯한 효과가 생겨요. 더블링 효과.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너무 큰 거예요. 이제 생소리가 너무 자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딜레이를 걸게 되면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너무 큰. 약간 소리가 더블링 돼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150. 양쪽 다 150.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원 소스하고 딜레이하고가 그 확연하게 구별돼서 들리기 시작하면 상황이 안 맞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더 길게 해볼까요?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큰 거예요. 이렇게 점점 더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거의 딜레이가 아니고 이제 이때부터는 에코라고 부르기도 하죠. 노래방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래서 어쨌든 딜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스를 정해진 시간 뒤에 다시 들려주는 거를 말하는 건데
어느 경우에 쓰냐면은 뭐 아까 플랜징 얘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플랜징 효과를 걸 때, 그리고 또는 이제 코러스 효과를 걸 때, 그다음에 이제 약간 더블링을 시켜갖고 목소리를 좀 굵게 만들 때, 이런 때 사용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어떤 공간감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상황에 있다 싶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잘 쓰는 방법이 좌우를 약간 다르게 줘서 너무 그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헤드폰 같은 거 써서 들어보시면 좌우로 벌어진다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똑같은 음량으로 줘버리면은 역시나 플랜징이 생기니까 조금 줄여서 집어넣죠. 너무 그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빼고 들어볼까요? 너무 그 가운데서만 들려요, 자연에서 이때는.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얘를 너무 그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좌우로 좀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제 원소스는 들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간감이 살짝 생기기 시작하죠. 좁은 공간감.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공간감을 의도할 때는 이게 딜레이 자체가 원 소리보다는 조금 어두워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딜레이들은 로우 패스 또는 뭐 하이 컷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6천, 4천에서 그냥 깎아 치는 건데 뭐 일단 6천, 4천에서 쳐보겠습니다. 너무 그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네, 거예요. 이렇게 세게 해서 들어보고 이제 적당히 낮추고 너무 그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안 걸고 들으면 너무 그 자연에서 가운데서만 느끼는 들리죠.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폰이나 스피커 같은 거를 이제 쓰고 계시면 안 걸게 되면 이제 좌우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와서 가운데서 상이 맺히는 거고, 이렇게 좌우를 약간 다르게 해서 딜레이를 줘서 그 값을 적당히 조절해서 하면은 그 스테레오 이미지가 너무 야매로 그 생겨요.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안 걸고 듣다 보다가 너무 그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렇죠. 이 딜레이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이제 예컨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다. 그러면은 이제 메아리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길게 줍니다. 너무 그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데 산에서는 이렇게 그 딜레이가 좀 반복이 되죠. 근데 반복되면서 점점 작아져요. 그거는 피드백이라는 걸로 하거든요. 딜레이를 반복시키는데 점점 에너지를 몇 퍼센트씩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30으로 놓고 들어볼게요. 너무 그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전설의 고향이죠. 전설의 고향 효과 사실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라이브하게 들리면은 좀 우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효과들을 대단히 많이 써요. 어떤 뭐 환상씬, 뭐 회상씬 이런 거에서 나오는 목소리, 거기다 나오는 씬 전체에다 대고 이거를 딜레이를 길게 피드백을 줘서 걸어갖고 과거엔 이랬지, 지금 내 머릿속에선 이렇지라고 하는 느낌을 줄 때 이런 효과들 많이 씁니다. 너무 그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네. 30%로 줬기 때문에 반복이 되면서 30%씩 30%만큼 계속 깎여서 들어오죠.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롱 딜레이 말고 지금 경우는 이렇게 좀 작은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정도 놓고 5mm 미리 놓고 좌우 조금씩 다르게 해서 너무 그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적당히. 너무 자연에서 울리는 거 없이 그냥 가운데서만 깨끗하게 들리는 거를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작업자 취향인데, 저는 일단 보여드리느라고 이걸 이렇게 걸어 보는 거거든요. 꼭 뭐 언제나 걸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예, 이 정도가 딱 적당하죠.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딜레이를 이렇게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일단 원소스 자체의 명료도를 그렇게 해치지 않으면서 공간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딜레이가 현실 공간에선 한 번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반사가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고, 모든 방향에서 반사가 생기고 그 반사가 또 반사되고, 이래서 딜레이가 무수하게 생기거든요. 그 무수하게 생기는 딜레이를 나중에 이제 그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까지 막 이렇게 뭉쳐져 갖고 들리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리버브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울리는 효과는 리버브로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리버브를 한번 써볼게요. 리버브는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홀, 뭐 처치, 플레이트, 룸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지금은 룸이니까 룸을 한번 걸고, 룸, 작은 룸. 그리고 일단 양을 꽉 채워서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울리는 게 확실하게 많이 들리죠. 근데 이제 딜레이보다는 좀 부드럽고, 오히려 울리는 효과를 원하시면은 이런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자, 이 정도 들리는데,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방 크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울린다 싶으면 이제부터 리버브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리버브에도 이런저런 패러미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만져보면 되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만져보면 돼요. 일단 리버브가 너무 길다 싶으면은 그 디케이 타임이라는 거를 조절합니다. 지금 이게 501mm로 나왔는데, 이거를 아주 짧게 해볼게요.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자, 아름다움이 아까보다 너무 큰 짧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무진장 길게, 이 인피니티까지는 아니고,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이 정도면 거의 무슨 어디 유조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 따라서 요 디케이 타임을 조절해서 공간 느낌을 가능한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요 길이를 조절하면. 지금 요 방은 대단히 좁은 방이기 때문에 짧게 해줄게요.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프리딜레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원소스하고 리버브 사이의 어떤 시간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길게 해두고 한번 이 프리딜레이 값을 조절해 볼게요. 너무 자연에서 이렇게 제로가 되면 이제 리버브랑 원소스랑 동시에 들리게 되죠. 근데 얘를 무진장 길게 하면,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이렇게 되면 이제 리버브 성분이 300ms 뒤에부터 들리니까 원소스랑 확연하게 분리가 되고, 너무 분리가 된다 싶으면 이제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요렇게 돼도 이제 원소스하고 리버브하고 어쨌든 시간차가 느껴지죠. 그렇게 되면 공간이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일수록 원소스하고 요 반사음하고 시간차가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은 공간이면 사실 프리딜레이 거의 제로로 놓고 쓰시거나, 뭐 저도 뭐 그냥 몇 미리 정도 주시고 쓰시거나.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게 걸어볼까요?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안 걸었을 때보다는 어쨌든 좀 스피커 사이로 공간이 좀 벌어지면서 적절한 공간감을 느끼게 리버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딜레이 때도 말씀드렸는데 반사음들은 원음보다 좀 어두워야 돼요. 그래서 리버브에도 보면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를 컷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일단 4,000, 6,000 사이에서 그냥 적당히 깎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세게 걸어서 리버브 음색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조절해 볼게요. 일단 얘를 안 하고 너무 자연에서 리버브 밝죠. 좀 어둡게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위에를 깎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리버브 음색 자체가 아까보다 좀 어두워져서 좀 더 반사음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안이 좁으니까 디케이 타임도 좀 죽이고 프리딜레이도 뭐 없어도 그만인데 지금은 없어도 그만인데 살짝 주고 너무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좀 이런 방에서 제대로 녹음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샌드 방식으로 거는 거는 요 웨트드라이 양을 100%로 놓고 요 플러그인으로 이 소리를 얼마만큼 보내느냐는 요 샌드 페이더로 결정합니다. 리버브 딜레이를 샌드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인서트로 쓰게 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샌드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인서트로 하는 거는 한 번씩 해보시면 차이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둘 중에 원하는 방식을 쓰면 되는데 한 가지 트랙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될 때 리버브 딜레이를 인서트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같은 공간이라고 쳤을 때 같은 리버브를 여러 개를 쓸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하나를 가지고 그냥 소스를 공유하면은 그나마 좀 경제력으로 쓸 수 있잖아요. CPU 자원도 좀 아낄 수 있고. 그래서 샌드로 리버브나 딜레이를 공간 용도로 쓰실 때는 이렇게 샌드로 쓰시는 게 보다 적절한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딜레이와 리버브 아주 기초적인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어떤 리버브의 종류, 이렇게 홀, 처치, 플레이트 종류별로 있는데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